가끔은 우리 곁에 있어서 정작 무심해지고 또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었던 그 돌 하루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늘 새로운 키워드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N의 공포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N의 공포. 그 N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숫자를 나타내는 이니셜로 쓰이는데요. 뭐 이제 회식하러 가시면 N분의 1, 뭐 네. 이렇게 많이 하시죠. 지난주 저희 방송 이후에 굉장히 좀 도민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주를 다녀간 서울 광진구 70대 여성 A 씨를 통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자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A 씨가 제주 방문 당시에 접촉했던 가족과 도민 등 4명이 2차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도민 상회가 굉장히 술렁였습니다. 네. 곧이어 2차 감염자와 함께 유흥주점에서 함께 자리했었던 도민 역시 코로나19 판정을 받으면서 이른바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3차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됐는데요. 코로나19 청정 지역인 제주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N차 감염, 즉 N의 공포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에서 첫 키워드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로 인해서 제주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이 감염 경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70대 여성 A 씨가 제주를 다녀간 시점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였습니다. 주로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 머물렀는데요. 한림읍 지역에 사우나 직원 1명, 그리고 식당 직원 1명,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던 A 씨의 가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일 때문에 지금 한림읍 일대가 뭐 지금도 여전합니다만 당시에 초긴장 상태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00여 명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한림읍 종합경기장에 이른바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설치돼서 정말 수천 명의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14곳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개장 55년째인 한림민속 5일 시장도 처음으로 임시 휴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접촉자 대부분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한숨 돌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3차 감염자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방역 관리가 허술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당연히 그런 지적 나올 수 있습니다. 그 A 씨의 가족인 21번 확진자 그리고 24번 확진자가 지난 15일에 이 한림 지역의 유흥주점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50대 여성이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부가 지난달부터 유흥주점이라든가 노래 연습장처럼 어떤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 출입 명부를 비치를 의무화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확진자라든가 다녀간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감염자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부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며칠 지나서야 카드 결제 기록을 통해 가지고 이 26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다 또 본인 진술도 좀 약간 혼선을 겪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이제 업주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26번 확진자 역시 출입자 명부 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 확진자의 확인되지 않은 동선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가짜 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이 조금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 더 보고 가죠. N의 공포 한 가지 더 있죠. 네. N이라는 이니셜 굉장히 또 유명세를 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바로 N번방 사건 네.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제주경찰에 붙잡혀서 결국 신상이 공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전직 영어 강사 37살 배준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 44명의 성착취물 1,200여 개를 제작해서 80여 개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보니까 뭐 주로 이제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노출 수위에 따라서 뭐 1,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 청소년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 거주자인 것 같은데요. 혹시 제주에서도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던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아직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지역인데 왜 제주 경찰이 받았느냐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원래 네. 이 경찰의 이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서 원래는 관할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역 안에 범죄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온라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범죄 발생 지역이라든가 이게 워낙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할 지역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주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해서 검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 이 배 씨의 범행이 N번방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에도 집중된 점을 감안해서 결국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고 피해자 보호와 영상물 삭제로 추가 피해를 막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조금 어두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악마를 보았다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네. 오늘 유독 이렇게 무거운 내용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10월 손녀뻘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선 60대 제주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구속됐다는 소식 아마 들으신 분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주 이 사건과 관련해서 2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피해자의 절규와 비명이 담긴 당시 상황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뭐 해당 교수가 이 피해자를 위로한다면서 저녁을 먹고 노래주점을 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뭐 뜬금없는 고백과 스킨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처절한 목소리의 피해자의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담겼는데 싫어요라는 말을 200번 이상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뭐 만지지 말라 이런 비명도 지르고 뭐 이렇게 굉장히 거부감을 강하게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6월 열린 2차 공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라면서 이제 직권으로 해당 교수를 법정 구속을 했거든요. 원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좀 잘 그러지 않는 면이 있는데 녹취록 내용을 보니까 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는 좀 근절돼야 될 것 같은데요. 또한 용기를 낸 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또한 이 피해자가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참 안타깝네요.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또 SNS에 떠돌고 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제주시 노영동에서 여중생 3명이 또래 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그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SNS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제 영상이 유포가 됐는데요. 굉장히 네. 충격적인 모습이 많이 담겼습니다. 이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게시자가 이제 피해자가 턱에 금도 감고 공포에 떨고 있지만 가해자들이 이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게시를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끔찍한 폭행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왜 그랬을까를 좀 궁금하긴 하지만 네. 뭐 아무튼 교육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피해자나 가해자들이 이제 청소년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보호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신속하게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선 게 좀 적절한 대응 같아 보이는데요. 이 피해자가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심리 치료도 잘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광진구발 코로나19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이 안일한 생각이 나는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 모두를 큰 불안에 빠뜨릴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마스크 쓰기 또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에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탐나는 제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